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빛과 생활 5주차 2차 시수업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곡률, 또 곡률 반경, 또 구면이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그럼 과연 이런 구면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휘어진 면으로 빛이 입사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구면에서 빛이 꺾여서 입사했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빛의 굴절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면이 평평한 면을 통과했을 때의 굴절과 반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그냥 유리라거나 이런 평면이 아니라 안경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이 휘어져 있는, 즉 구면의 형태를 이루는 면을 빛이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굴절되어 나가는지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또 안경 렌즈는 이 면이 평평한 안경 렌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즉 달리 얘기를 하면 이런 구면의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면에서의 빛의 굴절이라거나 반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 나머지 안경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되더라, 뭐 근시에서는 왜 이러한 구면 안경 렌즈를 처방해야 하는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듣는다면 바로 1, 2초 전에 또는 10초, 20초 전에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수업을 듣고 좀 떨어뜨려서 수업을 듣는다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여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35페이지. 자, 여기 중간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구면이라는 개념은 곡률 중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해서 이루어진 면을 우리는 구면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프공이라거나 탁구공 이런 걸 얘기하면 돼요. 그럼 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양치할 때 보는 그 유리 같은 면처럼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휘어진 면을 우리는 구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구면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휘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그 골프공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휘어진 면은 구면이라고 하느냐? 그건 구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탁구공이라거나 이런 축구공 같이 곡률의 중심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그런 그 면을 구면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구면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축구공, 탁구공 이런 거에 이 휘어진 면을 떠올리면 좋고요. 조금 더 심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안경 렌즈와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그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렌즈는 아니라서 그래요. 다른 렌즈는 좀 어떨까? 내가 준비는 여러 개 했는데요. 이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화면으로 보이면 얘가 유리같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면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 구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그 관점,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은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과 곡률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면의 중앙인 곡률 중심부터 이 구면의 면까지 이루는 그런 거리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마치 곡률 반경? 아니죠. 곡률 반경이 아니죠. 반지름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률 반경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 반지름의 개념이구나. 원의 그 중앙부터 이 면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곡률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지름의 역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구면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할 정도로 우리 지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구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 저런 데를 보면 이 지구가 동그랗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반듯해 보이기도 하고 저 지평선 같은 걸 보면 평평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지구 내부에서 바라보면
우리 지구가 정육면체 같은 그런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건 뭐냐면 이 곡률, 그러니까 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곡률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곡률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률, 휘어져 있는 게 거의 휘어져 있지 않은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크다는 얘기는 곡률이 작다, 즉 덜 휘어진 구면을 얘기한다. 또 곡률 반경이 작다는 의미는 곡률이 아주 심하다, 곡률이 크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곡률 반경이 작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곡률이라는 개념은 이 구면이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느냐 또는 휘어져 있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그런 단어를 포함해서, 자, 예전에 지금 뭐 4주차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여기서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굴절율이라는 개념 배웠죠? 굴절율이 뭐죠? 어떤 매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매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하지 않은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 빛이 들어갔을 때 이 빛의 속도,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인 빛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어떤 특정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이 매질에 의해서 빛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 하고 이렇게 꺾이는 것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즉 굴절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굴절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굴절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속도는 더 많이 느려지게 되고 빛은 더 많이 꺾이게 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률 반경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구면의 곡률 중심부터 이런 구면까지 이르는 그런 거리를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줄여서 R, 레디우스, 줄여서 R이라고 표현하고요. 굴절율은 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줄 겁니다. 또 곡률의 중심점은 C로 표현하고요. 곡률의 중심점은 이런 구면의 중심점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축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한번 우리 PPT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이제 PPT를 열었죠. 나도 PPT를 열고, 자, 이러한 하나의 구면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구면의 중심을 우리는 곡률 중심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곡률 중심을 영어로 우리는 C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곡률 중심 C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 물체가 있는 하나의 점이 있을 거예요. 얘를 물점 또는 O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오브젝트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점입니다. 그래서 이 물점 O와 곡률 중심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광축, optical axis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곡률의 중심과 물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런 수평선을 우리는 광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물점 O와 곡률 중심을 잇는 선을 우리는 광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뭐 입사점 이런 내용은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화면 그림 보이죠? 그림을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면 이렇게 쭉 휘어져 있는 이 손바닥 보이죠? 이 손바닥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구 형태로 하나의 형성된 구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면에 곡률의 중심인 여기 C라고 표현되어 있는 곡률 중심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체가 위치하는 점인 물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점과 곡률 중심을 연결하는 이 점점점점점점 이어진 선 있죠. 얘를 우리는 광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그 평면인 곳을 빛이 입사하게 돼도 이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꺾이게 되잖아요. 다시 PPT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설명했던 건 모두 다 이렇게 면이 평평한 면을 통과한 빛이 이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꺾여요. 이런 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해요. 뭐 이런 개념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유리의 굴절, 이 유리라 치고 유리의 굴절률이 1.5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똑같은 이런 구면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면도 유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건데 여기 앞에서 휘어져 있다가 구면의 형태를 이룬다 치고 여기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유리봉 같은 거 알죠? 이렇게 유리봉 같은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이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 구면을 빛이 통과한다고 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평평한 유리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요만큼 꺾이겠죠. 꺾여서 들어가겠죠. 그죠? 빛의 속도가 얘도 굴절율이 1.50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꺾였다라고 쳐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구면으로, 잠깐 펜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게 구면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빛이 평면을 통과할 때보다 이 꺾인 면에 의해서 빛이 더 꺾이겠어요? 뭐 덜 꺾이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더 꺾이는 경우도 있고 덜 꺾이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면이 되어 있으면 얘는 빛이 어떻게 되냐면 쭉 진행하다가 이 면에서 빛이 이렇게 면이 구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빛이 더 꺾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면 형태로 생겨 있는 안경 렌즈는 이런 평면 유리와 같이 굴절율이 동일하게 1.5인 굴절율을 띠더라도 이 면 자체가 휘어져 있는 구면을 이루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이 굴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오목 렌즈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덜 꺾여서 진행되기도 하고 빛이 뭐 퍼져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런 볼록 구면의 개념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면이라는 개념은 자, 첫 번째 정리해 줄게요. 이런 안경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 면이 휘어져 있는 면을 얘기한다. 따라서 이런 안경 렌즈의 경우에는 일반 평평한 유리, 뭐 어떤 걸로 가정할까요? 뭐 이게 평평하다고 쳐봅시다. 평평한 유리를 통과할 때 꺾이는 빛의 정도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 전면이 볼록하게 생겨 있는 볼록 렌즈의 경우에 사실 이건 오목 렌즈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면이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빛이 구면이라면 빛이 평면일 때보다 더 많이 꺾이거나 또는 뭐 덜 꺾이거나 이렇게 빛이 굴절되는 상황을 좀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루어진 곳을 빛이 통과하는 것과 이렇게 빛이 구면, 휘어져 있는 면을 통과할 때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도 빛의 굴절이라는 것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가 느리게 진행하는 이유는 항상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것들 막 자꾸 외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안경학 개론이라는 개념에서 잘 이해를 하면 그 후에 배울 뭐 기하광학, 물리광학 또는 안경과학에서 더 그런 내용들, 전공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아주 초등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은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이 온라인 수업이라도 내가 이걸 뭐 유튜브에도 다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진 그 내용들 듣다가 뭐 밑에 댓글 남겨주어도 되고요. 또는 뭐 내가 대면 수업할 때 질문해도 되고 또는 우리 이클래스 있잖아요. 이클래스 안에도 여러분들 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질문하면 내가 답변을 또 개인적으로 또 해주고 전체적으로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화면을 보세요. 자, 광축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까 설명을 했고 빛이 여기 물점으로부터 쭉 빛이 이렇게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구면의 수직을 이루는 하나의 법선을 그을 수 있을 거고요. 이 법선을 기점으로 해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굴절돼서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빛이 굴절돼서 나가는 광선을 우리는 굴절광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출사광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세타는 얘를 출사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굴절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그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면인 안경 렌즈에서는 평면인 유리를 통과할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굴절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이 구면이 얼마나 휘어졌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구면을 통과한 빛이 얼만큼 굴절되는지는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구면으로 형성된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이런 그 하늘색을
뭐 마치 그냥 안경 렌즈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 안경 렌즈의 전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평평한지에 따라서 이런 빛이 안경 렌즈를 통과할 때 그 굴절되는 양이 달라지게 되고, 즉 이런 안경 렌즈의 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가 빛을 꺾이는 정도를 달라지게 하니, 따라서 이런 안경 렌즈의 면이 휘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줘도 이런 구면에서의 이런 빛의 굴절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한번 내려와 볼게요. 여기에 여기 나오는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보이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이런 것도 그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구면에서, 그러니까 안경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디에 통과하고 결상되는지 이런 것들도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스넬의 법칙 하면 여기 보면 사인 세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던 학생들, 물론 좋았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싫었던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 사인 이런 거, 코사인, 탄젠트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정도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굴절률, 물점, 입사각, 법선, 입사점, 이런 출사각, 굴절률, 상점, 광축 이런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즉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안경 렌즈로 입사한 빛이 안경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어느 곳에 빛이 맺히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 유도하는 공식들 나와요. 이런 거 다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우스 결상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그 기하강에서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 기하강을 배울 땐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내가 별표를 쳐놓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어 정도만 이해해라. 초록색으로 그어놓은 건 내가 뭐라 그랬죠?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별표는 좀 빼긴 했는데, 자, 요 밑에 봐봐요. 이런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쭉 뭔가를 막 유도하고 구면을 통과한 빛이 어떻게 되고 해서 결국은 L, 라지 L 더하기 D 프라임은 라지 L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가우스 결상식이라는 걸 유도할 수 있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결상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구면에 여러분들 만약에 구면에서 빛에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평면인 유리를 통과한 빛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물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이 있는데, 이건 공률의 중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런 개념은 설명하지 말고, 일단은 요 물점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 얘가 꺾이거든요. 굴절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또 요 물점에서 빛이 이쪽 아래쪽으로 진행한 빛은 얘도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점으로 물점에서 빛이 들어가든 모두 다 굴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진행하는데, 이때 이 빛과 1번 굴절된 빛과 2번 또 3번, 4번 빛은 평생 진행해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점 O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률 중심인 여기 C가 있을 거고요. 이 물점에서 이렇게 진행한 빛은 꺾여서 쭉 하고 이렇게 꺾여서 지나갑니다. 또 요렇게, 이거 왜 지워지니? 또 요렇게 아래쪽으로 진행한 빛도 쭉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얘가 요 안경 렌즈 구면의 중간으로 입사한 빛도 쭉 하고 진행하고, 요렇게 입사한 빛도 쭉 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잘 자대고 그리면 여기 딱 하나의 점으로 빛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책에서 잠깐 이런 내용 나왔죠? 뭐, 가우스 결상식 하면서 자세히 봤나는 모르겠지만, L 더하기 D 프라임은 L 프라임. 얘가 가우스 결상식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L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물체 버전스예요. 자, 이거 D'은 뭐냐면 여기에는 렌즈, 잠깐만요. 렌즈의 버전스예요. 자, 여기 버전스는 내가 예전에 설명했죠? 여기는 L'이라고 하는 건 상 버전스예요. 잘 봐요. 이 어려운 얘기인데 버전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버전스는 빛이 모이거나 꺾이는 정도를 수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 물체 쪽에서 빛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퍼져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퍼져서 나가는 정도를 우리는 물체 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전구 불빛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O라고 하는 물체점. 그러니까 이 지금 O라고 하는 곳에 어떤 전구 불빛 하나 켜놨다고 생각하면 이 전구 불빛이 쫙 하고 퍼져나가서 나가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나가겠어요? 360도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안경 렌즈면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갈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 얼마만큼 퍼져서 나가는지 그거를 물체 버전스라고 해요. 일단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봐요. 그 다음에 자 렌즈의 버전스 얘는 뭐냐면 다른 말로 이 렌즈의 굴절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프라임이 붙은 건 뭐 상측정점 굴절력인데 그 개념이 이제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어쨌든 렌즈의 도수 얘기하는 거예요. 렌즈가 어떤 도수를 가지겠죠. 왜?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구면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렌즈의 도수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렌즈의 굴절력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 렌즈의 굴절력, 즉 이 면이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 따라서 이 입사한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물체 버전스, 그러니까 물체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정도와 이 렌즈의 굴절력에 따라서 결국은 뭘 결정한다? 이 상, L'은 상 버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에 결상되는지를 알 수 있다. 좀 얘기가 좀 어렵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물체에서 빛이 얼마나 퍼져나가는지와 렌즈의 굴절력을 알면 이미지가 어디에 결상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우스 결상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체에서 나가는 빛의 버전스와 렌즈의 도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렌즈의 더 정확한 굴절력이에요. 렌즈의 굴절력을 알면 상 버전스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상 버전스라는 개념은 이제 굴절력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서 빛이 나가서 렌즈를 통과해서 이미지가 어디에 도대체 놓여질 거니, 어디에 상이 결상될 거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가우스 결상식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결상식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거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 내가 크게 막 물어본다거나 하지도 않을 거지만 이제 나중에 다음 학기 때 기억하고 배울 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략 개념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사 버전스, 즉 빛이 얼마큼 퍼져나가는지 이 물체에서 또는 어떤 경우는 모여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평평하게 빛이 입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지거나 물체에서 빛이 어떻게 입사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또 어떤 경우는 뭐 모여서 들어가는지 평행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물체 버전스라고 한다. 다른 말로 입사하는 버전스라 해서 입사 버전스라고 얘기하고 또 렌즈의 굴절력을 이 입사 버전스, 물체 버전스와 더하게 되면 결국은 상 버전스인 출사 버전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우스 결상식이고 임상적으로 뭐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이 가우스 결상식은 주로 누가 쓰는 거냐면
이런 안경 렌즈를 설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사가 임상에서 이런 안경 렌즈가 있어. 그러니까 빛이 몇 센티미터에서 이 안경 렌즈로 입사를 해. 그러면 이게 얼마 거리에 빛이 맺히겠네.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이 가우스 결상식은 이런 이제 안경 렌즈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 안경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어떻게 결상돼서 이 안경 렌즈를 어떻게 설계해야만 뭐 도수가 얼마이고 또 안경 렌즈 전면이 휘어진 정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뭐 이런 근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지 또 이 안경 렌즈에는 여러분도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건데 뭐 수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막 빛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수차가 발생되는데 막 이 안경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빛이 되게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런 수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수차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또 이런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이런 그 곡률 그러니까 구면의 곡률을 얼마로 바꾸어 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는 그 렌즈 설계하는 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쓰는 거라서 안경사로서 임상에서 이런 그 가우스 결상식을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경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떻게 결상되고 따라서 이런 근시나 원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가우스 결상식의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쭉 나와서 여기 보면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구면에서 굴절한 후에 한 점으로 모이거나 한 점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뒤쪽 내용 쭉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구면이라는 개념과 곡률 반경, 곡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구면에서 빛이 통과해서 나가기까지 어떤 이미지를 결상시키기까지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런 안경 렌즈와 같이 구면의 형태로 이루어진 안경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느 곳에 이미지를 결상시킬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우스 결상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빛과 생활 5주차 2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가우스 결상식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볼록한 면에서 일어나는 구면에서 일어나는 빛에 대한 상황만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오목한 구면, 즉 오목 렌즈에서는 어떠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지 또 볼록한 거울이 평평한 거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떤 이렇게 뭐 삼거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울 같은 거 하나 세워놔서 저쪽에서 오는 차 좀 보이게 해주는 이런 볼록 거울 같은 거 있거든요. 또 오목 거울은 언제 쓰냐면 그 여자들 화장할 때 보면 거울이 내 얼굴이 이만하게 크게 보여서 화장하기 좀 수월하게 돼 있는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거울을 돌리면 내 얼굴 크기랑 똑같이 보이는데 거울을 반대편으로 돌리면 얼굴이 이만하게 커져 보이는 그런 거울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목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런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 즉 평면 거울이 아닌 이런 오목한 형태의 거울과 볼록한 형태의 거울에서는 또 어떠한 빛의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것으로 빛과 생활 5주차 2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 구면에서의 빛의 굴절에 대한 내용, 반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